이번 2020 대선의 선거인단 투표가 조 바이든의 승리로 확정됐습니다. 미국의 첫 코로나19 백신이 뉴욕시에서 개시됐습니다. 뉴욕시 식당 실내 영업 중단 조치가 오늘부터 발효됐습니다. 뉴욕시가 경제활동 전면 중단 조치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번 추가 경기 부양안에 현금 지급안이 추진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희망재단이 출범 1주년을 맞았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로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로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오늘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선거인단 투표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에 필요한 270명을 확보하면서 이번 대선에서의 승리가 확정됐습니다. 538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270명이 바이든에게 투표하면서 승리가 확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투표 사기가 있었다고 주장한 6개 경합주 선거인단도 바이든에게 몰표를 던졌습니다. 지금까지 주별을 지정한 후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투표한 이른바 배신 투표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거인단 투표는 4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하와이주 한 곳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와이는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한 곳이기 때문에 이 추세라면 주별 개표 결과 인증 때와 마찬가지로 바이든 306명, 트럼프 232명의 선거인단 확보로 투표가 마감될 전망입니다. 완료된 선거인단 투표 용지는 의회로 보내지며 결과는 내년 1월 6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의회 연석회에서 개표합니다. 차기 대통령 취임일은 1월 20일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결과를 무효화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기각된 뒤에도 계속 싸우겠다고 13일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말했고 18개 주의 공화당 소속 법무장관과 126명의 상하원 의원이 그를 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대선 결과를 뒤집을 사실상 단 한 번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의회 상하원이 토론과 투표를 거쳐 인증된 선거인단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도 일부 공화당원이 바이든의 승리를 인정하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미국의 백신 대량 접종이 바이러스 대유행을 잡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앤드루 쿼모 뉴욕 주지사는 오늘 뉴욕시 퀸즈에 있는 렁아는 주위시 병원의 중환자실 간호사 샌드라 린지가 미국에서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쯤 린지 간호사가 화이자 바이오엔텍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장면이 TV로 생중계됐습니다. 그는 접종 후 나는 오늘 희망과 안도를 느낀다며 이것이 우리나라의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끝내는 일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첫 번째 백신이 접종됐다며 미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축하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백신 접종 개시는 식품의약국 FDA가 지난 11일 저녁 화이자 바이오엔텍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한 지 사흘 만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지난 주말 동안 백신 사용을 위한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화이자가 미 전역으로 백신 최초 공급분해 배송을 시작하면서 실제 접종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290만 회 투여할 수 있는 물량은 오늘 오전부터 16일까지 각 지역 병원들을 포함한 636곳의 배송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오후에는 워싱턴 DC의 조지 워싱턴 대병원에서 5명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접종 개시 공식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초기 공급 물량이 제한적인 데다 긴급 사용 승인 단계라는 점에서
의사와 간호사 등 일선 현장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 종사자들과 장기 요양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이 우선 백신을 맞을 예정입니다. 이어 내년 초부터는 비의료 분야의 필수 업종 종사자들로 접종 대상이 확대되고 정식 사용 승인 후 일반 미국인들도 백신 주사를 맞을 수 있게 됩니다. 화이자는 연내에 총 2,500만 회 투여분의 백신을 공급할 계획이고 곧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전망인 모더나 백신도 연말까지 2천만 회 배포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은 2회 맞아야 면역이 생기며 첫 번째 접종 후 3, 4주 간격을 두고 두 번째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뉴욕시 식당 실내 영업이 오늘부터 중단됩니다. 주지사실은 식당 실내 영업 중단 조치가 최소 2주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안정화되지 않으면서 오늘부터 뉴욕시 식당과 주점 등 요식업소의 실내 영업을 다시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지사 사무실은 최소 2주 동안 실내 식사를 제한하면서 병원 입원율 등을 주시할 것이라며 뉴욕시 외 지역의 식당들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실내 수용 허가 인원 감축 등 추가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내 영업 중단 조치에 따라 뉴욕시 요식업소는 오늘부터 5개 영업과 포장, 배달 판매만 허용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소상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 재확산 억제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에 따르면 어제 뉴욕주의 코로나19 확진율은 4.96%, 뉴욕시 확진율은 6.26%로 나타났습니다. 또 코로나19 사망자가 106명이 추가돼 지난 5월 24일 이후 처음으로 1일 추가 사망자가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뉴저지는 어제 1일 신규 확진자 4,154명을 기록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뉴저지 식당의 실내 영업 중단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시작된 식당 실내 영업 중단 조치에 이어 추가적인 대응책으로 뉴욕시의 경제활동 중단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또 뉴욕의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차기 행정부 법무장관 후보에 올랐다는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성희롱 의혹이 터져 파문이 예상됩니다. 뉴욕의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몇 주 내에 완전한 셧다운, 즉 경제활동 전면 중단 조치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며 셧다운에 대해 정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궤도가 바뀌지 않으면 셧다운을 걱정해야 한다고 말해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또 3주 이내에 입원 병상 수가 90%에 이르는 지역에서 경제활동 중단이 이뤄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날 두 사람의 발언은 뉴욕시에서 미국 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늘 오전 9시 30분경 이뤄진 직후에 나왔습니다. 이는 백신 접종이 시작됐음에도 미 전국의 누적 코로나19 사망자가 3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백신으로 인해 코로나19 종식이 조기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대목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초대 법무장관 하마평이 돌고 있는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전 보좌관 린지 보일런이 제기한 미투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보일런은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 않은 데다 그가 보좌관에서 사퇴하는 과정 또한 매끄럽지 않았던 터라 미투 의혹의 진실 공방 또한 거센 상황입니다. 2015년에서 2018년 뉴욕주 경제개발부서에서 근무하며 쿠오모 주지사를 보좌했던 보일런은 지난 13일 여러 건의 트윗을 통해 쿠오모 주지사가 나를 지속적으로 희롱했으며 목격자도 많다며 업무로 달달 볶이거나 외모로 희롱당하는 시기였고 사람들이 모두 목격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절망감을 알 수 없을 것이라며 내가 유일한 여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맨해튼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상태인 그녀는 언론의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트위터에 수많은 여성의 경험을 입증해 학대를 멈추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오모 주지사 측은 보일런의 주장에 어떠한 사실도 들어있지 않다며 성희롱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조 바이든의 차기 행정부 법무장관 후보에 쿠오모 주지사가 유일한 선택지는 아니지만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며 인지도를 쌓아온 터라 타격이 작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대처하기 위한 이번 추가 경기 부양안에는
현금 지급 조항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는데요. $1,200 현금 지원금 지급이 초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수개월째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추가 경기 부양 협상이 빠르면 이번 주 오는 18일쯤 연방의회가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가 경기 부양안에는 $1,200 현금 지급 조항은 포함되지 않고 주당 $300의 연방 특별 실업 보조금을 추가로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지급하는 내용과 2차 PPP 시행, 그리고 렌트 유예 및 퇴거 금지 연장 규정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초당적 추가 부양안을 주도하고 있는 조 맨친 연방 상원의원은 여전히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초당적 추가 부양안에는 빠져있는 $1,200 현금 지원금 지급을 경기 부양안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초당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의원과 조시 하울리 연방상원의원 등은 성인 $1,200, 자녀 $500 규모의 현금 지원금 지급안이 연방의회 휴회 전에 반드시 표결에 붙여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내세우고 있습니다. 초당적 추가 경기 부양안에는 현금 지원은 빠지고 대신 매주 $300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봄과 같은 현금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1일 연방의회가 오는 18일까지 적용되는 일주일 단기 연방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추가 경기 부양안 협상도 산술적으로 18일까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의회는 18일 전까지 2020에서 2021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과 추가 경기 부양안 관련 논의를 통과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해 12월 변종덕 전 뉴욕 한인 회장이 사재 $200만 출연해 출범한 20일 희망재단이 출범 1주년을 맞았습니다. 20일 희망재단 측에 따르면 재단은 출범 이후 지난 1년 동안 뉴욕 뉴저지 지역에서 서로 미비로 어려움을 겪는 560가정에 $500씩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또 뉴욕 한인회와 함께 코로나19 취약계층 돕기 캠페인을 전개해 서로 미비 3가정에 수술 치료비 등으로 각각 $1,200와 마스크 50장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제1회 장학금 시상식을 열고 10명의 일반 장학생과 음악, 체육 분야 특기 장학생 2명 등 총 12명에게 각각 $2,500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알샤프트 목스가 주도하는 National Action Network가 추천한 흑인 학생 3명에게 1인당 $2,500씩 총 $7,500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같은 사업에 쓰인 예산은 재단이 내놓은 $21만 등 총 $38만 입니다. 이 중 기부금만 $17만 이르고 있어 20일 희망자들은 나눔의 사랑을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한인 사회의 기부 문화의 꽃을 피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힘든 가정에서 500불을 받으러 오시면서 이 봉투에다 10불, 20불을 이어가지고 와서 우리처럼 힘든 분들을 좀 도와주라고 그 봉투를 내밀 때 얼마나 제 가슴이 찡했는지 친구분을 시켜서 제 차에다가 돈만 던져주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몇 번을 해도 전화마저 받질 않았어요. 이렇게 익명으로 보이지 않게 내가 누군지도 모르게 이렇게 아주 큰 돈을 도네이션을 하신 분을 제가 잊질 못하고 있겠어요. 제 나이가 되도록 참 이렇게 건강을 주셨고 아주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았는데 참 불우이웃을 돕는데 쓰게 해주신 데 대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20일 희망재단은 2021년에도 $23만 예산을 들여 불우이웃 돕기 사업 등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 중 $5만 비상기금으로 책정해 교통사고 등을 당했지만 치료비가 없어 교통받는 가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흑 커뮤니티 간 유대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추진합니다. 기상당국은 16일 오후부터 17일 오전까지 뉴욕, 뉴저지 대부분의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바로 내일인 15일에는
하루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폭풍 전야가 이어질 전망이지만 최저 온도가 화씨 24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이어 16일에는 최대 적설량 6인치 이상의 폭설이 내리면서 뉴욕시 일원에 올해 첫 눈폭풍이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청소국은 오픈 레스토랑을 통한 야외 영업을 실시하는 특수한 상황에 놓인 식당 업주들에게 적설량 1인치 이상이 예상될 경우 대설 경보를 발령하고 야외 식사 공간은 경보에 지시된 시간까지 반드시 폐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12인치 이상의 적설량이 예보될 경우 장벽을 포함한 구조물을 정리하거나 치워 도로 위에 차지하는 공간을 최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증상 코로나19 확진자의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려는 외국인들은 비자 신청 시 오는 21일부터 격리 동의서와 코로나19 건강 상태 확인서와 함께 PCR 음성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고 11일 뉴욕 총영사관이 발표했습니다. PCR 음성 확인서는 서류 접수 일주일 이내에 발급받아야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21일에 비자 서류 접수를 할 경우 14일에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까지 인정이 가능합니다. 한편 그동안 비자 신청 시 제출했던 기존 의사소견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을 연방정부 임시 휴무일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24일을 연방공휴일로 지정한 것은 올해가 세 번째입니다. 이에 따라 연방기관은 24일과 25일 이틀간 업무를 중단합니다. 다만 국가안보나 공공안전을 담당하는 필수 업무 부서는 제외되며 우정국도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지점이 24일에는 단축 근무를 실시한다고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했습니다. 플러싱 우편번호 11367, 11358 등 2단계 지역으로 분류된 뉴욕시 지역에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뉴욕시 스몰 비즈니스국이 제공하는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인 NYC LMI 스토어프론트로는 해당 지역에서 지난 2018년 1월 이전부터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해오고 종업원 수가 2명에서 99명의 업체이면 최대 10만 달러까지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가능 지역 확인과 신청은 뉴욕시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또 빠르게 돌아가는 이례적인 팬데믹 기간은 능동적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언제나처럼 KBTV는 한인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 발빠른 소식과 유용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